제가 필기를 학교에서 지금 보니까 필기를 또 해주셨네. 근데 혹시라도 놓칠 부분 같은 거 있는 거 제가 필기 조금만 더 해드릴 테니까 일부러 그래서 조금 큼직하게 썼고 문단별로 제가 좀 임의로 좀 띄워놨어요.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쓸 수 있게끔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소위 규중. 야, 규중이 뭔지 난 알지 이제. 규방하고 똑같아요. 여인이 기거하는 방, 여인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규중 7호, 7호니까 7친구입니다. 계속 가볼게. 는 부인들의 방 안에 있는 7벗이다. 그라는 선비는 필묵과, 야, 필묵은 붓과 먹이야. 붓과 먹. 붓과 먹과 종이, 벼루를 문방사우로 삼았으니 규중 여자인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요거. 일단 서리적 표현인 거는 괜찮을까요? 어찌 벗이 없으리오 했으니까 어찌라는 말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오가 동결어미가 형태가 됩니다. 약간 서리적 표현이라 해도 괜찮고요. 다만 시대적 글읽기라는 우리 소단원의 주제랑 좀 이걸 짓자면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거는 집안일 바느질은 여자의 일이라는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멘트라는 건 볼 수 있겠죠. 그 시대적 읽기가 뭐야?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인지해보자, 알아보자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 당시 그 글을 쓰는 일은 남자가, 그리고 바느질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몫이라는 그 당시의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문단은 그렇게 처리하고요. 우리 1문단 봤어. 2문단 가볼게요. 이름으로 바느질 돕는 것을 각각 이름을 정하여 벗어서 맞다. 바늘, 새우각시. 자, 왜 이름이 지었는지도 아까 보니까 필기 조금 해주셨더라고. 여기서 한 번 더 보자고. 새우는 허리가 가느다라, 새가 가느다라. 요가 허리예요, 허리. 여러분들 요통이라고 하면 뭐 딴 데 아픈 게 아니라 허리 아플 때 요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허리 요자야. 허리가 가는 각시. 이걸 바늘이었네요. 그 다음에 자는 척부인인데요. 이거 동음이어거든요. 척은요, 자를 한자로 척이라고도 하고요. 무언가를 재다라는 뜻으로 동사로 쓰이는 한자어도 척인데요. 여기서는 그 척, 제일 척자를 쓴 겁니다. 약간 자를 그대로 한자로 쓴 게 아니라 동음이어인 척, 재다라는 뜻을 사용했다는 거. 약간 왜 나머지는 별명 줘놓고 왜 자는 왜 직접 그냥 한자로 썼어요 하면 직접 한자 자를 쓴 게 아니라 이것도 말장난한 거예요. 재다라는 척을 쓴 거고요. 그 다음 이라하고 가위를 교두각시. 교는 교차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머리입니다. 머리가 교차한 각시. 가위의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인두를 인화인데요. 이 인은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운 척력 할 때 그 끌 인자입니다. 끌 인. 불을 이끄는 이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인화부인 인두가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다리미를 울랑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울은요, 자, 다리미는 도구고요. 울은 다리다라는 동사예요. 다리다. 옷을 다리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하면 다릴울이라고 하는데 다리다라는 동사 그 물자를 따온 거예요. 요건 조금 살짝 지적돼요. 약간 쓰임새에 따라서 지금 했네요. 자, 지금 다시 좀만 더 가볼게. 그리고 하며 시를 청홍흑백각시. 청홍흑백 색깔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다양한 색을 표현하려고 흑백이라고 했고요. 골무를 감투할미, 감투 머리에 쓰는 거 할미, 감투를 쓰는 할머니라는 뜻이네요. 라고 하여 치루로 삼았다. 여기서 세부 의미를 만약에 묻는다면 지금 별명들 지었잖아. 생김새를 본따서 한 걸까? 아니면 쓰임새에 따라서 별명을 지은 건지 그게 구분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새우는 생김새야, 쓰임이야? 생김새인 거 딱 티나죠? 척은 이건 쓰임새야. 재다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는 재는 거를 하기 때문에 재다라는 뜻인 척이 쓰임새로 쓰였구나. 쓰임새로 별명이 붙었구나. 교두는 생김새죠. 생겨 먹은 게 머리가 교차하는 생김이니까.
인화 이건 쓰임새예요. 불을 옮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뜨거움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죠. 모두가. 이건 쓰임새 때문에 그랬고요. 울 다리다라는 동사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쓰임새라고 보면 되겠고요. 청홍백은 생김새죠. 다양한 색이니까 이건 생김새로 배정해 주셔야 되고. 간타네미도 생김새입니다. 할머니처럼 생겼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7우로 삼았다. 이 우라는 말이 친구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한 의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다 됐어요. 각각의 생김새인지 쓰임새인지 그 정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읽어볼까? 규중 부인들이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나면 치루가 일제히 모여 함께 의논하며 각각 맡은 소임을 끝까지 해냈다. 이때 깔려있는 시대적 배경. 아침부터 바느질했던 당시의 여성의 삶을 볼 수 있군, 엿볼 수 있군. 이게 이제 시대적 일기의 가치라고 보면 되겠죠. 됐죠? 아침부터 바느질했던 당시의 여성. 뭐 조금 더 오버하면 고달픈 그 당시의 여성들의 가사노동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내려올게요. 하루는 치루가 모여 바느질의 공을 의논하였다. 이 바느질의 공, 누가 힘을 많이 쓰는지 의논하면 돼요. 학교에서 했다니까 조금 빨리 갈게. 첫 부인 자죠. 기너리를 재며. 잠깐만, 이때 재면은요 무언가를 재다 할 때 그 재가 아니라 야 너 잰 척 좀 하지 마 할 때 그 재다예요. 자랑하며 라는 뜻이에요. 자, 그 재다가 아니야. 자로 재다 할 때 그 재다, 측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잘난 척하다, 자랑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재며 말했다, 잘난 척하며, 자랑하며 말했다. 가볼게요. 첫 부인 대사 따로 떼놨어요. 이렇게 각 대사마다 떼놨어. 여러 것은 들어라. 나는 굵은 명주 흰못이 가는데 아름다운 비단을 다 내어 펼쳐놓고 남녀의 옷을 마름질할 때, 자, 길고 짧은 넓고 좁으며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어찌 이루겠는가. 자, 역시 선의적인 표현이고요. 이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은 내가 으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 자랑할 텐데요. 자랑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이 글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결국에 뭐라고 배웠어요? 당시 세태에 대한 비판, 풍자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월풍자는 거야 이거 보니까. 자기 공을 내세우는, 자기 과시에 들뜬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필자의 세태풍자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시대적 일기를 적용한다면 그 당시에도 자기 잘난 척은 비판받는 속성이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 교두각시가, 자, 교두각시 가위죠. 두 다리를 빨리 돌리며 뛰어나와 말했다. 첫 부인아, 그들 아무리 마름질 잘하는들 베어내지 않으면 모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얘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 뭐랍니까? 남을 깎는 행동을 하죠. 자, 계속 가볼게요.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갈등이 최초로 등장한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쵸? 갈등 최초 지점이죠. 근데 뭘로 나와요? 대화를 통한 갈등인 거 괜찮고요. 네. 그러면 혹시 서술자가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서술자의 주관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요. 이 규중치료 쟁론기는. 주관 가사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요각시가 가는 허리를 구부리며 날램 불이 돌리며 말했다. 두 벗의 말이 묻지 않다. 진주 열 끝이라도 꿰누 구술이라 한다. 요거는 속담을 활용한 거 보이시죠? 역시 시대적 배경 적용하면 속담을 인용하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사용했던 글쓰기, 관습이구나. 우리 저번에 용어 배웠잖아요. 글쓰기, 관습. 속담을 사용한 글쓰기, 관습이 드러난다. 현대와 똑같다. 요 정도. 재단을 두루 잘한다고 하나 내가 아니면 어찌 옷을 짓겠는가. 참 재단하고 똑같은 말이 아까 뭐였죠? 마름질이요. 아까 마름질이란 말이랑 똑같은 단어야.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잔누비, 중누비
짧은 솔기, 긴 옷, 이거 다 옷의 종류입니다. 이번에는 옷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고요. 을 이름이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안고 굵게 막아 마음대로 하리요. 자, 척부인 제고 교두국식 각시가 배어난다고 하나 내가 아니면 공이 없으니 두 것이 무슨 공이라고 자랑하느냐. 역시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세우각시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청홍흑백 각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화가 나서 말했다. 뭐 이런 말장난 재미 요소는 그냥 넘어갈게. 세우야, 네 공이 내 공이다. 자, 왜 잠깐만. 청홍흑백 각시가 왜 이렇게 세우한테 말하는지 알겠죠? 바늘과 실이 함께 보통 세트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늘한테 실이 야 네가 하는 일 사실 내 공이야 라고 말하는 거 둘이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랑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착한 척하나 한솔기 반솔기들 내가 아니면 어찌 성공하겠냐. 이분은 짧아요. 패스하면 되겠죠? 지금 뭐 막히는 거 없죠? 쉬워요. 다음 이 감투할미가 뒤에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른쪽 감투할미가 웃고 나서 말했다. 잠깐만, 왜 굳이 말하자면 왜 할머니로 굳이 했을까? 감투를 쓴 뭐 선비도 되고 대감으로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왜 할머니로 했을까? 많이 달라졌어. 맞아요, 정확해요. 감투 이 골무는 손이 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끼우는 이제 고무장갑 잘라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 대신 한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헐고 달아 있을 겁니다. 주름이 많이 젖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로 비유했구나. 역시 생김새 묘사했다는 말로 같이 커버가 되겠네요. 할미가 웃고 나서 말했대요. 각시님들 웬만히 생활하면서 이 늙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아가씨들 손부리가 아프지 않게 바느질 도와드리니 옛말에 이르기를 아하, 됐죠? 당시의 글쓰기 담화, 과거의 이야기를, 과거의 말을, 고사를 혹은 과거의 성현의 말을 인용하는 거를 즐겨 사용했던 글쓰기 관습이 또 보이게 되네요. 자, 옛말에 이르기를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 라고 하였으니 이거 용두사 그거죠. 그 용꼴이 되느니 그 뱃머리 되겠다 그거죠. 라고 하였으니 청홍흑백 각시는 세유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슨 일을 하시냐. 비난하는 거 보이실 거고요. 실로 얼굴이 아깝도다. 나는 매양 세유의 귀에 찔렸으나 낯간죽이 두꺼워 견딜하여 아무 말도 아니한다. 됐죠? 뭐 자기 공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인화 부인이 빨리 읽게. 그대들은 다투지 마라. 인두야, 나도 잠깐 공을 말하겠다. 중누비 잔누비가 누구 때문에 저 가닥과 같이 고우며 한솔기 반솔기가 내가 아니며 어찌 풀로 붙이지 고우리요. 바느질 재주가 없는 자가 들락날락하여 바르지 못한 것도 나의 손바닥으로 한번 씻으며 잘못한 적을 감춰준다. 그러니 세유공이 나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것이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얘는 낼 게 없네요. 오늘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했는데 늦게 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또 갖다 줘야겠네. 여기 앉으실 겁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울남자의 얘기를 볼게요. 인화야, 울남자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어무수로 말했다. 인화야, 너와 나는 맡은 일이 같다. 둘 다 비슷하죠, 사실 하는 일이. 인두나 다림이나 비슷한데 좀만 더. 그러나 인화는 바느질 뿐이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이제 인두를 쓰진 않고 바느질이 깔끔하게 되지 않았으면 그걸 인두로 지져갖고 그걸 좀 티 안 나게 정렬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나 봐요. 지금은 바느질을 기계가 재봉틀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인두가 더 이상 필요 없죠. 이런 부분을 아까 마감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 인두를 쓰는 건데, 그 바느질한 부분을 얘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화, 너랑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너는 바느질한 그 부분뿐이잖아. 네가 하는 역할은. 나는 천만 가지 옷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자, 인화랑 비교해서 공을 자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얄미운 여자들은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한 곳에 뭉쳐놓고 살이 구깃구깃한 것을 나의 넓은 볼기로 한번 스치면 붉은 실이 낱낱이 퍼지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진다. 달인질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여름철 만나면 손님이 많아 하루도 한가하지 못하는데 의복이 내가 아니면 어찌 고와지겠는가. 자, 그 다음
더욱 빨래하는 여자들이 게을러 풀 먹여 널어두고 잠만 자며 부딪혀 말린 것을 나의 넓은 볼기 아니면 어찌 고우며 세상 남녀들이 어찌 고민상 없는 것을 입으리오. 입으로 옷을 만드는 공이 내가 제일이 된다. 자, 여기는 시대적 배경 적용할 게 있어요. 비판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 게으른 여자에 대한 질책이 보이시죠? 게으른 여자. 그 당시 때 여자가 게으르면 구박받는, 비판받는 세태였던 그런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구나도 역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읽기에서 그 당시 사회적 배경, 여자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당시의 사회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빨래 놀고 자면, 남자가 좀 해주면 되지. 제가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거의 끝났어. 이제 규중 치루 7명이 지금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공을 자랑했거든요. 이제 조금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규중 부인이 나와요. 약간 사람이 지금 자고 있었어. 7명의 그 바느질 도구가 얘기하다가 이제 규중 부인이 얘기하네요. 읽어볼게. 규중 부인이 말했다. 내용이 전환됩니다. 여기서 치루의 공으로 의복을 만드나 그 공이 사람이 쓰기에 있으니 어찌 치루의 공이라 하리오. 자, 이거는 뭡니까? 인간 중심의 논리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인간 중심적 논리가 당연히 인간이니까 깔려 있고요. 이게 뭘 하고 있냐? 뒤를 읽어보면 결국엔 나오는데 치루의 원망을 촉발시키고 있어요. 다른 치루가 인간을 원망하게 하는 대사인 거지. 원망이라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대사인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하고 치루를 밀치고 베개를 돋워 깊이 잠이 들었다. 또 주무시네요. 자, 그 다음 첫 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매정한 것이 사람이고 공모른 것이 여자다. 이제 무언가 얘기하는 주제가 좀 전환됐어요. 아까까지 비판하고 있었던 거는 잘난 척하는, 자기 공을 과시한 사람을 비판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만 더 읽어볼게. 의복 옷감 자를 때는 먼저 찾고 이루어내면 자기 공이라, 이거 가져가세요. 자기 공이라 한다.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우는 막대는 내가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종을 깨우는데 막대는 내가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른다? 다른 용도로 자기를 쓰고 있어서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때는 이제 인재 선발 이런 게 꽤 중요한 시대였잖아.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거에 대한 비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야. 이거는 자를 옷 쨘 때 안 쓰고 종 칠 때 친대요. 종 치는 거 사실 아무 막대기나 써도 되는데 굳이 나 같은 자를 써? 그러니까 내 허리가 부러진다. 인재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시 세대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다 볼 수 있고요. 자, 어찌 야속하고 화나지 않으리요. 빡치셨네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 4쪽이에요. 지금 프린트. 교두각시 가볼게. 갈등이 전환됐다는 게 이 교두각시의 대선에 나타나요. 기존에는 치루끼리 서로 갈등가 있었다면 갈등 전환, 뭘로? 인간과 치루의 갈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규중부인과 치루의 갈등으로 전환된 게 교두각시의 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대 말이 옳다. 갈등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동의하고 공감하고 영리를 느껴요. 옷을 마름질하여 배워낼 때는 나 아니면 못하지만은 잘 드니 안 드니 하며 내던진다. 두 다리를 각각 잡아들 때는 불쾌하고 노여운 것을 어찌 측량하리요. 자, 여기는 더 잠깐 이제 가위가 잘 안 든다 하고 불편한 거에 대한 불만 표시했는데 갈등 관계가 이제 원래 갈등 관계였던 존재에서 다시 공감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진짜로 거의 다 끝났다. 새우각시 한숨 짓고 말했다. 너는 물론이거니와 나 역시 일찍이 무슨 일로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망하고 간악한 말을 듣는가. 뼈에 사무치게 원한이 맺힌다. 나의 약한 어리 휘두르며 날랜불이 돌려 힘껏 바느질을 돕는 줄 모르고 마음에 맞자면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으니. 예, 당연히 바늘이 부러졌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화로에 버려서 녹여버리는 거죠. 어찌 통탄하고 원통하지 않으리요. 사람과는 극한 원수지만 갚을 길이 없어 이따금 손톱밑을 찔러 피를 내어 원한을 풀면. 자, 이건 재밌죠? 사람의 실수인데 이거를 마치 바늘의 고의로 바꿔서 표현한 거니까 그냥 재미 요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원하다. 그러나 자, 이거 보세요. 간사하고 흉악한 감투할미가 만류하니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딜 일이로다. 같은 처지인 골무인 감투할미인데 자기 바늘이 인간에게 복수하려는 거를 감투할미가 방해한다. 그러니까 감투할미는 좀 치루 중에 독특한 포메이션이에요. 이 갈등 관계에서 새로운 갈등 관계인 규중부인과 치루의 관계에서 이 치루 중에 감투할미는 조금 다른 관계입니다. 인간하고 대척하지 않는 포메이션이 깔려 있네요. 더 가볼게. 이나가 눈물지어 말했다. 그대는 아프다 어떻다 하지만 나는 무슨 죄로 불에 달궈지는 형벌을 받아 붉은 불기운에 낯을 지지고 굳은 것을 깨뜨리는 일을 다 나에게 시키니. 이것도 그거예요.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응? 왜요? 굳은 것을 깨뜨린다? 이 인두를 옛날에 호두 깔 때 썼대요. 그 얘기예요. 호두 깔 때 쓰는 거 보고. 그러면 아까 자에서 척부인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걸 또 비판하고 있구나. 그 내용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섭고 괴롭기는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됐습니다. 이제 올랑자 볼까요? 그대와 하는 일이 욕되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옷을 문지르고 목을 잡아 몹시 흔들어서 울부인 다림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흔들면서 이제 당연히 다림질하겠지. 까불며 우격다짐으로 누르니 황천이 덮치는 듯 심신이 가득하여 낙이 모이기 떨어질 때가 몇 번인지 알리요. 됐어요. 불평 있었어요.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치루가 이렇게 말하네요. 치루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탄식하니 자던 여자가 문득 깨어나 치루에게 말했다. 여기는 주제가 이제 두 개가 나와. 한번 볼게. 치루는 어찌 내용을 그토록 말하느냐. 감투할머니가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며 말했다. 이 감투할미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 지혜로운 인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실세는 인간이거든. 약간 지혜롭게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는데, 다만 교과서에서 매력적으로 채택하는 해석은 보통 아첨하는 존재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물로 볼지 아첨한 인물로 볼지는 시대마다 독자의 가치관마다 다르게 읽힐 수 있다가 이 소단원의 주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됐지? 그래서 사죄하는데 어떻게 사죄하는지 한번 볼게요. 젊은 것들이 망령되게 헤아림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재주가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망스러운 말을 하니 마땅히 곤장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깊은 정과 저희의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합니다. 만약에 지혜로운 인물로 본다면 왜 감투할미가 이 역할을 할까요? 이 골무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왜 하필이면 다른 것 중에 왜 감투를 이걸로 할까요? 할미로 설정된 거에 포인트가 있죠.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존재가 지혜롭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역시 반영되어 있구나라고 한다면 시대적 특징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로운 인물로 본다면 나이가 많음이 지혜롭다. 당시의 가치관을 읽을 수 있다. 혹은 단순히 이 정도만 봅시다. 그 다음 여자가 답불하였다. 할미 말을 조차 용서하겠다. 내 손부리 성함이 할미공이니 꿰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겠다. 비단중을 치어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지녀 서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자, 뭐예요? 이거는 아첨하는 자로 해석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죠. 아첨하는 자만 편애해서 높은 벼슬에 오르는 당대 사회 지배층을 풍자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대 지배층을 풍자함도 같이 함께 읽을 수 있어요. 됐습니다. 할미는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하고 여러 것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 됐어요.
여러분들 이 지문은 서술자의 주관이 좀 있나요? 눈곱만큼 넘죠. 약간 그 당시 글씨는 좀 특이하게 서술자의 주관 같은 게 배제되어 있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대화만 설명하고 서술자가 설명을 하더라도 자기의 주관을 넣지 않는 그 당시 지금은 좀 독특한 형식의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도 서술자의 주관이 배제되어 있는 독특한 형식도 볼 수 있구나. 아, 그 당시 때는 꼭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구나.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3인칭 객관적 인물로서도 서술자가 기능하기도 했구나라는 당시의 글쓰기 장문 담화 특성도 볼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빨리 해봤는데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오른쪽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정리 그냥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불편, 뭐 근거, 쓰임새, 생김새 분류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저기 한번 보실래요?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6쪽이에요. 6쪽으로 와봐요. 유중치료 쟁론기에 반영된 당대 사회문화적 관습과 독서문화. 이게 아무래도 이번 단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거의 다 말씀드린 거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설명했던 거예요. 정리되어 있어. 문제를 조금만 풀어볼까요? 이거 과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방금 지문 봤으니까 1, 2, 3번 3개만 풀어볼게요. 1, 2, 3번 7쪽에 5쪽 보시면 문제 1번 그리고 뒷장에 3번 있어요. 풀어보세요. 몇 번까지? 3번 꼭 2번 붙더라. 뒤로 줘. 아이고. 지금 받으신 과제식은요, 제가 표지에도 써놨는데 화요일날까지 풀어오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화요일까지 풀어? 자, 3단원 전체 내용하고요. 오늘 뒤에 내용도 나갈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3단원 내용 그냥 문제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 첫 번째 주간과제집이니까 일주일 동안 푸는 거야. 다음 주 일요일까지 갖고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까지 풀지 마. 내일 모레까지 풀어오는 게 아니야. 내일 모레까지 할 건 따로 있어. 이거하고 교재, 본교재.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잘 나눠서 푸세요. 아시죠? 이렇게 뭉쳐서 일주일씩 줬다는 거는 내일이 국어 수업 날이네. 한번 볼까? 뭐였지 과제가? 이러면 못 풀어. 또 밤에 못 자. 그래서 미리미리 잘 쪼개서 좀 풀어보시고요. 일요일날 갖고 오세요. 다음 주. 자, 풀어본 거 한번 점검해볼까요? 1번부터 봅시다. 이 글의 서술자는 3인칭 관찰자입니다. 작품 인물, 규중 부인은 작품 속의 인물이에요.
이게 규방가사라고 해서 규중부인이 작가라고 착각하신 분은 없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요 규중부인은 오해하시면 안 되죠. 쓴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떤 여인이긴 할 건데 작품 속 인물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거 고르시면 안 되고요. 자, 2번 내간체, 의인화, 조친문과 함께 쌍벽 맞아요. 둘 다 내간체고요. 그러니까 여인이 규중에서 쓴 글의 형식이라는 뜻이야. 네, 맞습니다. 3번 아니 뭔 소리야. 조친문은 의인화는 맞지만 고전시가가 아니죠. 왜 이러나? 고전시가가 아니라 규방가사입니다. 가사예요. 시조가 아니에요. 시조는 세 줄인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시가라는 말이 틀렸고요. 오씨 나도 낚였네. 그러면 답이 3번이겠네요. 오씨 당황했다. 대화 주고받는 거 맞고요. 극적 구성이라고 했는데 이 극적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적이다. 뭔가 다이나믹하고 막 스릴이 넘치고 극적인가? 그 극적이 아니라 극스러움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문학관에서 그거 시나리오 이렇게 때 했잖아. 또 뭐였잖아? 희곡. 다 뭐죠? 서술자의 개입이 제한되고 거의 없죠. 서술자가. 그리고 인물의 대사로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이 바로 그게 특징이었어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들의 의인화된 사물이지만 어쨌든 의인화된 사물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그게 전개되기 때문에 극적이라는 표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어요. 헷갈린 거 있었나요? 없죠? 5번은 아닙니다. 저걸로 인해 치루 간의 갈등이 일단 종결돼요. 자, 2번은 뭐 원망 너무 쉬웠고 3번이 나올만 하죠. 2번 4단원의 주제랑 좀 관련이 있죠. 시대적 글을 읽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시대를 알 수 있다와 동시에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하나, 현재를 돌아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였는데 4번을 답으로 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의도로서 작동하게 된다. 나머지 헷갈린 거 있었나요? 3번 문제 중에? 선지 3번. 이기심과 탐욕이 판을 치는 현대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명문. 이기심, 탐욕은 무언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공을 내세우는 것까지는 있지만 자기의 공을 내세워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 감투할미가 조금 애매하긴 하다. 하지만 탐욕이라고 하기에는 감투할미가 마지막에 보상을 받긴 했어. 이제 그 규중 부인이 비단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해서 보상을 받긴 했는데 다만 감투할미가 그걸 무언가 얻고자 해서 이렇게 조아린 것 같다고 보기에는 조금 과잉 해석이고 탐욕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3번은 보다는 4번이 훨씬 더 자기 과시에 대한 비판하는 걸 돌아볼 수 있다가 타당하고 있어요. 맞췄잖아요? 잘했어요. 나머지는 과제로 여러분들 대표적 유형 몇 개만 더 풀어봅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야 돼. 지금 나랑 같은 거는 화요일까지. 뒤로 오시면요. 저기 16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14쪽입니다. 14쪽에 오시면 16번인데요. 보기 적용해서 푸는 거거든요. 일단 요거 풀어보세요. 보기를 읽어야 돼. 시대사회 반영 보기형. (14쪽에) 16번.
그냥 빨리 끊요. 얼추 다 고르신 것 같습니다. 네, 5번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선지가 좋아서 또 갖고 온 것도 있어요. 나머지 선지 한번 볼래요? 1번 됐고요. 선지 2번. 네, 약간 자기를 내세우는 첫 부인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 사회상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적용한다면 보기가 알려주죠. 대신 그 배경을. 그럼 2번 선지 괜찮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의 비판의식 충분히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4번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역시 엿볼 수 있다. 괜찮습니다. 조선 후기 때 쓰여지거든요. 이거 심지어. 선지 5번. 자신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거에 대한 아니요 직접적으로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강투할미가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상을 받았다고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탐욕에 대한 말도 틀렸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5번 아마 잘 골랐을 겁니다. 방금 아까 그거 풀고 왔으니까. 자, 됐어요. 나머지 여러분들 잘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이제 어디 보냐면 교재 이제 다시 봐야 되거든. 오늘 4단원 이 4단원 남은 부분 지문도 끝낼까 하는데 내가 이게 좀 걸려. 사실 지금 조치문 나가시는데 뒤에 정확히 어디까지 나간다고 뭐 얘기한 건 아니시잖아. 끝까지 나간신데 메일이 저번에도 6개 그렇지 다 나가긴 했지 그때도. 그럼 일단은 지금 학교 선생님이 한다고 하신 게 3단원 2단원 뒷부분 남은 거? 4단원하고 2단원 뒤에 좀 남은 거? 2단원 뒤에 남은 건 하신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 남은 게 창의적 읽기하고 주제통합적 읽기 2개 남은 거 한다는 거지. 그럼 그거까지 하면 되는데 오늘은 그러면 2단원 그 남은 뒷부분은 학교에서 해주셨어? 수업? 거의 다 끝났어. 그거 그거 먼저 하셨구나. 다른 선생님이. 그럼 오늘은 2단원 뒷부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갖고 왔죠, 책. 가져오신 분 손 잠깐. 잠깐만 조금만 더 쓸게. 그래? 그러면 2단원 못 갖고 오신 분, 미안해. 내가 갖고 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오늘 2단원 뒷부분을 좀 처리해 볼까요? 3단원 아직 학교에서 안 나가셨는데 제가 괜히 여기서 또 읽으라고 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뽑아 올게요. 2단원 뒷부분. 그러면 잠깐만 조금 쉬는 시간 좀 빨리 갖자고 오늘은. 10분만. 지금 48분이니까 58분에 제가 2단원 뒷부분 뽑아 올 테니까 거기 한번 오늘 2단원 뒷부분 정리하고 거기 문제 과제로 내드릴게요.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버려서 아예 그냥 그 부분을 내가 뽑아 갖고 올게. 그 부분만 있습니다. 우리 2단원 같이 가자. 학교에서 보다가 뒤로 가기 눌렀어. 강태양 비밀 나올 때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한국의 비밀은 일단 나이가 많아. 태양보다 37살인데. 진짜로? 어떻게 알았어? 내가 힌트라인 언제 하는지 찾아보려고 인터넷 힌트라인을 했어, 네이버에. 근데 그 네이버에 있는 나이까지 속일 수가 있는 거야? 나이가 확실히 있더라. 근데 나이도? 나이.